영산강 유역환경청에서 뜬금없이 보도자료를 오늘 냈는데 측정 대행업체 4곳 그리고 대기업 포함해서 235곳이 적발돼 있습니다. 엄청 많은 사업장이 적발이 된 거예요. 적발된 기업의 70%가 그리고 여수 광양에 집중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245 중에서 상당히 많많은데 사실 측정 대행업체가 이제 전남에 6군데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대기업 적발된 곳이 총 253곳이 적발이 됐다고 네. 했었잖아요. 6군데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었나요? 측정을 할 수가 있겠냐. 굴뚝들 보시면은 그 뭐 여수 십경이라고 하는 여수 산단에 있는 걸 봤을 때 굴뚝들이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연기가 피어 올라요. 그걸 다 측정을 하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 굴뚝에 굴뚝 직접 하나하나를 올라가야 돼요? 다 올라가야 사람이?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아. 언제 다 올라가냐고. 그러네.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TMS라는 용어가 나와요. 굴뚝에다가 이제 그 기계를 설치를 해가지고 측정을 할 수 있는 건데 부연 설명은 조희영 기자가 해주실 겁니다. 일단 TMS는 부피가 큽니다. 컨테이너 박스 정도 크기예요. 이게 굴뚝에 붙어 있다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중소형 굴뚝에는 설치할 수가 없어요. 대형 굴뚝에만 설치가 가능하고 이 TMS에 설치하면 좋은 점은 이 자료를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기업이 바로 환경부에 넘어가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한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굴뚝이 너무나 많은데 그중에 소형 굴뚝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비싸요 TMS가. 네, 비싸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남도에서의 소형 사업장이 거의 80%예요. 전남도 전체 사업장이. 이 소형 사업장의 굴뚝은 거진 다 작은 굴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건 이제 사람이 일일이 올라가서 측정을 해야 한다는 그렇죠.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측정 대행업체에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정이 어떠냐면은 여름에는 너무 덥잖아요. 근데 운동장에만 서 있어도 막 쓰러질 판국에 그 땡볕에 완전 막 30, 40도 이렇게 되는데 그냥 그 굴뚝에 그냥 혼자 올라가는 거예요. 측정을 하러. 그러니까 날씨적인 여건도 있고 또 태풍 불면 올라갈 수 있나요? 비 오면 올라갈 수 없죠. 눈 오면 또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런 여건들 다 고려했는데 측정업체 전남에서는 6군데만 그 모든 여수 산단에 있는 것들을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전부 다 가는 건 아니에요. 오해가 있으셔서 소형 사업장 중에서도 자가 측정 의무가 아예 면제된 사업장들도 있어요. 네. 물질이 어느 정도 적게 나온다라고 신고를 하거나 그때 허가를 받으면 면제가 되기도 하고 너무 작을 경우에는 이거 미비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측정을 안 해도 되고 그런 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말 그대로 눈 오고 비 오면 못 가고 더우면 못 가고 추우면 못 가고 또 올라간 날 측정이 있는 그 측정을 불시에 가나? 기업이랑 상의를 해가지고 나 아니, 그러니까 가겠다 이러겠죠? 그 측정하는 날은 그런 물질 나오는 거 안 태우고 안 쓰고 이럴 수 있는 거 맞아요. 아니야? 그래서 그렇죠. 연락을 하고 실제로 이제 공장을 멈추고 올라가야 되는데 공장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품을 납품한다거나 그런 공정이 있을 텐데 근데 측정 대행업체에도 가야 될 곳이 이제 수십 군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안 맞으면은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못 하고 다른 데 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측정했다고. 그런 식으로 하거나 그러니까 유형이 이제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 뭐 옛날 과거 데이터를 이 정도에는 이 정도 되겠지. 특히 지금도 우리가 하는 이렇겠다. 이러고. 전문용어로 이제 우라카이라고 하죠. 그걸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진짜 조작을 하거나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다 조작이긴 하죠. 이거는 측정이 조작된 게 아니고 측정이 거의 안 하는 거죠. 없었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게 이번에 걸린 조작된 거죠. 수치조차도 이게 와 그게 여수 그렇구나. 산단뿐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들이 관계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전남이 재수 없게 걸린 거고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산단이 다 똑같을 거다. 그럴 것 같아. 거예요. 거기도 시스템이 우리랑 다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울산 다 떨고 있을 수도 있어. 그렇죠. 지금 국회만 정상화 되면은 이제 그냥 다 죽는 소리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제대로 된 측정을 한 적이 있을까? 하기가 힘든 거죠. 하기가 판단이 생기고 이제 얼마나 힘들게 대기 오염 측정이 이루어지고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가 좀 여실하게 느껴지시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 와중에 대기 오염 물질들, 뭐 질병들을 일으키는 1급 발암 물질들도 심지어 엄청나게 많은 뭐 10배 이상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실정이었었고요. 그럼 사실 이제 대책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 이거 이후에 어떻게 해야 어떻게 되죠? 대책? 근데 사실 너무 깜깜해요. 아니 뭐 막연하고. 5월에 마련한다? 지금 산단이 몇 년? 굴뚝 생긴 지가 언젠데 5월에 마련한다는 게 말이 돼요? 어떻게 마련하겠다고 하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환경부가 이게 보도자료 발표하면서 같이 얘기한 건 있어요. 무인 항공기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측정을 하겠다. 이동 측정 차량을 활용하겠다. 분광학을 이용해 가지고 막 이걸 찍어 가지고 뭐 열 이런 거를 활용해 가지고 뭐 알겠다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내놨는데 이거에 대한 입장은 사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하더라고요.
이걸로는 측정이 불가능하다.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다 이거는 이런 이야기도 아 하는 사람이 분도 있고 어쨌든 사람이 해야 그렇죠. 그럼 사람이 엄청 많이 필요하겠네. 그게 근데- 문제죠. 사람이 없죠. 이게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또 환경 쪽에서 공부를 오랫동안 한 사람이어야 할 거고 근데 이게 처우가 좋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기업이 고용하는 거잖아요. 하청을 그쵸. 주는 거잖아요. 네. 하청을 주는 쉽게 말하면 을이 갑을 감시해야 되는 건데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요. 맞아요. 그럼요. 갑을 관계라고 하지 우리가 일갑 관계라고 안 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구조 자체가 애초에 문제인 거죠. 말이 안 되는 것 구조가 같은데요. 문제죠. 음. 그렇습니다. 측정 대행업체의 한계 그리고 어려움들 저희가 쭉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실제로 또 측정 대행업체 한 곳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저희가 또 말씀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물어보러 환경을 했기 때문에 직업적인 도덕적인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제대로 하고 싶은데 일정이랄지 또 창의적 주변 날씨 그다음에 공장 사건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없는 여건들 그러면 그나마 그것은 나아요. 왜? 기존에 측정했던 데이터가 있으니까 해서 볼 수 있고 육안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측정을 안 채워요. 근데 이제 수정성적서로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힘들어요. 자, 측정 다 해서 데이터를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보내려고 그러면 가면서 안 되는 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일을 못하는 구조. 그렇죠. 그럼 다른 업체들이 가가지고 또 수정해. 수정하고 할 수 있는 여건 그 측정 비용이 환경부 고시로 나왔어요. 비용이요. 근데 이게 시장 경제 원리 체제에 맞지 않다고 해서 폐지를 시켰어요. 실제로 갑이라는 업체에서 2008년도에 환경부 고시했던 그 금액으로 측정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2008년도 금액으로 따지면 그게 5만 원대인가? 5만 원대라고요? 15년도 발표했던 금액의 60에서 75% 수준에 지금 형성이 돼 있어요. 100% 간 데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자, 다른 업체 알아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속 특정 대행 업체들끼리 계속 출혈 경쟁에서 왔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 갑에 대한 부분 때문에 특정 금액이 보장이 되거나 그 다음에 그 금액이 특정 비용이 보장된다는 얘기는 장비를 갖추거나 인력 모든 운영하는 비용에 관한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기업이 손해봐가면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과 크게 실정은 다르지 않다라는 게 여실히 이제 드러났던 부분이고 모르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일갑 관계가 아니라 갑을 관계인데 측정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들도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대기업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네.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100%의 가격이 아닌 20-30% 정도로밖에 계약을 못 맺고 임금을 못 줘가면서 일을 시키고 있는 거죠. 당장 여수선단이 측정 대행업체가 이렇게 문제가 됐으니까 대행업체가 일단 정지를 먹잖아요. 먹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측정을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은 아직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해서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전남 지역에 대행업체가 6군데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중에 3곳이 전남 지역에서 적발이 됐잖아요. 안 그래도 없는 업체에서 3군데가 이제 곧 날아가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정지, 영업 정지요. 그러면은 당장 그보다 절반 수준으로 측정 대행이 이루어진다는 건데 여기에 대한 업무 공백은 염두를 하고 계시냐라고 전남도에 물어봤습니다. 근데 자기들도 그것까지는 예상이 되나 어떻게 할 수가 지금으로서는 없다. 깝깝한 거야. 깝깝한 거야. 지금도 공장은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공장은 밤에도 돌아가고 네. 있어요. 이거 여수 측정을 십경입니다. 안 하면 자료조차 안 남는 거예요. 뭘 네. 얼만큼 배출하는지에 대한. 그래서 뭐 사견이라고 하면서 덧붙이긴 했는데 담당 주무관이 자기도 기업들 스스로가 자가 측정을 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투입할 수 있는 인력 여건 혹은 뭐 비용적인 측면 왜냐하면 지자체도 관리 감독을 하는 업무 감시하는 사람들이 감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인허가에 관련된 업무도 하고 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수질오염, 토양오염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기오염 이것만 계속 감시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업들이 자가 측정을 함으로써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그렇네. 빠를 수가 있겠다. 그렇네. 그리고 정부에서 그걸 관리를 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정도의 업무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시민분들의 반발은 없을 수는 없는데 그건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제가 기업들한테 실제로 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기업들은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일단 생각이 그런 없다. 기업들은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돈은 2차 문제고 일단은 기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감정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핑계인지 돈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시민들이 용납을 하지 않을 분위기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같이 하면 되지. 그렇죠. 뭐 윤이 그래서 포함이 돼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일단은 대행업체를 하는 시스템이 많이 구조가 됐기 때문에 일단 이 사태를 가라앉힌 다음에 논의를 하겠다라고 또 일단 표면적으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가라앉히고 말이야. 그러니까 자가 측정이라는 게 자가 측정 게 어감이 그죠. 셀프다. 셀프 그죠. 셀프 수사 같은 그런 네네네. 느낌이라서 그런데 네네. 그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뭐 드론을 뭐 하루 종일 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측정이 안 된대요, 근데. 어, 양심을 가지고 조작이 되지 않는 시스템을 갖춘 상태에서 자가 측정하는 게 근데 기업은 그런 유혹에 사로잡힐 거라고 생각은 해요. 이게 만약에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누가 관리를 감독을 잘 할 거냐, 잘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나 지자체가 이거를 잘 관리 감독할 역량이 되냐는 게 이제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인력이 그게 전제가 돼야 돼. 쉽지가 않은 그게 거죠. 지자체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면 이거는 연간 한 번씩도 환경청에 그러니까. 해요. 1년에 한 번이라는 건 정말 너무 이 텀이 길잖아요. 1년에 한 번이라는 건 1년치 데이터를 모아서 한 평균으로 번에 해가지고 네. 아. 근데 이거를 그러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이거를 공개를 하면 어느 기업에서 뭐가 나오고 뭐 이런 정도 나오고라는 거를 공개를 하면 기업의 비밀이 아니라 그러면은 시민들이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번 달에는 이만큼 나왔는데 다음 달에 엄청 줄어들었어. 그러면은 누구나 의심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뭐 추정을 하든 감시를 하든 하는데 그냥 기업의 사적인 비밀이다 하고서 이게 어떻게 덮어두고 사적인 비밀인 있으니까. 거예요? 그럼 굴뚝을 사장님 집 앞으로 내든 산타 할아버지가 못 들어가니까요. 그런 게 답답하죠. 그래서 내놓은 대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저희가 오늘 기준으로 지금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이제 회의를 하고 어떤 논의들을 해나면 좋을지를 지금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최근에 1차 회의를 했는데 뭐 실태 조사하는 방법, 그다음에 합동 조사를 하는 방법, 건강 영향 평가하는 방법, 뭐 시설을 공개하는 방법, 역시 방법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전전긍긍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4년 동안 몇 번 조작됐다고 하죠? 몇 번? 만 얼마 번? 뭐 말도 안 나와. 13,096건의 기록부를 조작했습니다. 4년 동안. 그런데 작년 2년 동안 전남도에서 이거 관련으로 처벌받은 건이 0건이라며. 조사를 안 했으니까요.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보고만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서류적으로만. 이게 갑자기 한다고 되는 아니죠. 일인가? 애초부터 구조가 잘못됐는데 이거를 민관 거버넌스를 만들어가지고 감시를 하겠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우리가 얘기한 갑을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 여러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측정 대행업체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은 그냥 기업이랑 측정 대행업체랑 1대1로 이거 계약을 하지 말고 시민단체든 공공기관이든 한 군데를 껴가지고 이제 우회적으로 계약을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중간에 감시자가 있으니까 둘이 이렇게 짜고 칠 일은 없지 않겠냐라는 또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바이렉트로 또 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시그널 저번이 보내, 그거. 시그널 보내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환경부에서 보도자료가 처음 나와가지고 환경부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많이 듣다 보니까 환경부가 그렇게 이게 당당하게 보도자료를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일단 들고 맞아. 미안합니다부터 해야지. 자기들도 책임 통감한다. 왜냐면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디젤 게이트 조작해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거의 퇴출되다시피 했거든요. 2018년 형이 없어요. 아우디가는 시장에. 그런 시장 질서를 움직일 수 있는 게 환경부, 정부의 몫인데 그런 걸 제대로 해주지 못했다. 총구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실 총구가 이제는 뭔가 총부위가 지자체와 환경부에게도 향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니네 잘못했으니까는 다 영업 정지해라고 하는 거 너무 무책임한 행정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제대로 이게 해서 뭔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갑을 관계를 모르고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을에게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지게 하는 것들 이거는 갑을 관계를 더 고착화시킬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주민들의 눈치를 보잖아요. 음. 주민들이 일어나야지 해결이 되는 사건이긴 해요. 그러니까요. 여수산단 뭐 광양만권이라고도 하죠. 대기오염 배출량 조작 사태에 관련돼서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것도 전반전이에요. 뭐 결과가 나오고 이후에 또 관련된 내용들이 업데이트 되는 대로 바다부를 통해서 저희가 또 열심히 바다불고 물어보러 다니겠습니다. 본격 지역 밀착 무식용감 젊은 래퍼 바다불어 여기까지입니다. 안녕.